네, 오르자 1등급 오름영어 이준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서술형 강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서술형 필수 구문들 정리하는 시간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쌤이 교환에 있는 개념들 정리하는 공간에 필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정리를 잘 해두시고 적용 문제에 서술형으로 이렇게 훈련을 한번 해보는 그 과정을 꼭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포인트 13번인데 형용사가 길어진 문장 1번 관계대명사 이렇게 돼요. 자, 예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Someone who is chronologically 80 year old may be biologically 60 year old 이렇게 되죠. 누군가가 있어. 근데 진짜 동사 아직 안 나왔어. 근데 그 누가 누구냐면 이 단어 chronological이라는 단어 좀 어렵죠? 요게 chrono라는 말이 time, 시간의 의미야. 그리고 logic은 기록의 의미거든. 그럼 시간 기록적으로 이런 의미잖아. 그 말은 발생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라는 의미인데 이때 ly 붙었으니까 부사라고요. 근데 여기서 의역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나이와 관련돼 있으니까 실제 나이로 말하자면 실제 나이로 실제 나이로 이렇게 부사로 해석을 하면 돼요. 실제 나이로는 80 year old 80세인데 자 이제 진짜 동사 나왔죠. 그 사람이 생물학적으로는 60세일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야? 80세 든 노인이 자기 관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잘하고 그죠? 건강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실제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좀 더 어려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뭐 동안 이 수준이 아니라 몸 상태가 굉장히 자기 실제 80세보다 20살이나 더 어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이 who가 이끄는 문장 is부터 시작해서 80 or old까지 쌤이 이렇게 소괄호로 묶으면 얘가 형용사 역할을 하는 절이죠. 이런 형용사 절 표시는 쌤이 이렇게 소괄호로 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바로 이 someone이라는 앞에 있는 명사, 이걸 우리는 선행사라고 하는데 그 선행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 그게 바로 관계사 절이에요. 앞으로 형용사 절 이꼴 관계사 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 who가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인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설명들은 차근히 읽어보시면 되고 쌤이 구조화시켜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관계대명사라는 거 땡땡 요걸 좀 적기 전에 쌤이 쉬운 예문, 문장을 가지고 관계대명사가 사용되는 원리를 좀 설명을 해볼 거예요. 제이드는 선생님이야. 그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쳐 라는 문장 두 개를 뭐 하고 싶어요? 지금 연결하고 싶어요. 알겠죠? 그럼 그 연결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문장 두 개, 지금 동사가 두 개라는 말이니 동사 두 개를 연결하는 무엇이 하나 필요해? 그렇죠. 접속사가 하나 필요할 거예요. 만만하게 and 같은 거 하나 집어넣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영어는 반복이 되는 표현을 상당히 싫어하거든.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쳤을 때 teacher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그 명사를 대신하는 우리가 대명사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명사가 동시에 필요해지는데 여기서는 he 정도로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 and와 he를 하나로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이 생겨야 하잖아. 그게 바로 이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가 되겠고 여기서는 사람이니까 who 주격으로 그리고 통칭할 수 있는 that으로 쓸 수가 있죠. 자, 문장을 마저 좀 적고 다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Jaden is a teacher who that teaches English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이 who와 that을 보면 관계사다, 관계대명사다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어야 하고 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의 특성은 얘 뒤에 동사밖에 지금 없는 거잖아. 즉 뭔가 빠져 있어요. 즉 주어가 빠져 있거나 목적어가 빠져 있거나 그죠? 이런 형태로 불완전한 절을 이끌게 된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 정리를 그래서 위에다가 해두시면요. 관계대명사란 여기 땡땡 돼 있는 데다가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 관계대명사라는 건 자, 이거 살짝 지울게요. 접속사와 대명사를 하나로 합친 개념이다.
그냥 간단하게 접속사인데 접속사 플러스 알파의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자, 요게 특성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 관계대명사 형태를 좀 구조화시켜서 정리를 좀 해보면 명사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 선행사. 앞에 오는 명사. 근데 그 선행사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관계사들 뒤에 종류별로 좀 적어보자면 who나 which. 주격으로 쓰면 뒤에 동사가 바로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뭐 whom을 쓸 수도 있고 who를 쓸 수도 있는데 which는 목적격일 때 똑같아요. 즉 목적격일 때 뒤에 주어랑 동사가 나오겠죠.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있을 때는 명사가 하나 더 나오고 뭐 동사가 나오거나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형태. 이렇게 뒤에 이 관계사들이 이끄는 요 절에 이름을 붙일 때 우리가 뭐라 한다고? 형용사절이고, 왜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수식 또는 설명을 하는 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콤마가 없으니까 수식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형용사절이고, 이렇게 콤마 없이 쓰인 그 용법을 요거를 우리가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요. 색깔 좀 다르게. 계속적 용법이라고? 제 정신 아니네. 미안해요. 제한적 용법 또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왜 쌤이 알려주냐면 조금 이따 배우게 될 계속적 용법의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요때 우리가 느껴야 될 것. 지금 요 뒤에 보면은 이 명사가 바로 얘로 받아진 대명사니까 뒤에 뭐가 없어? 주어가 없죠. 그리고 여기는 목적어가 없고 여기는 주어 각각 목적어가 없는 상태예요. 선생님, 이 소유격도 뒷문장이 불완전한가요? 문법책에서 어느 문법책에서는 완전한 문장이라고 설명하는 책들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명사가 여기에 들어가서 얘가 형용사적인 역할로 이렇게 꾸며주는 부분이 되니까 하나의 덩어리로 요거를 봐야 되거든. 그렇게 보면 뒤에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구성이 될 때가 많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뒷문장은 불완전하다라는 게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명사와 콤마가 같이 나열이 되고 나서 선행사가 있고 콤마가 있고 나서 which 혹은 또 who나 whom, whose 이렇게 이어진다면 요 경우는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계속적 용법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 계속적 용법이라는 말은 콤마에서 한번 쉬면서 그 명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때는 접속사와 대명사로 같이 풀어서 and it, 뭐 and he or she, and they, 그리고 뭐 and its, and his, and her, 뭐 and their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풀어서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항상 콤마가 존재한다. 근데 이때 좀 조심할 것이 있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이 관계대명사와 별개로 콤마 that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콤마 what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것은 뭐로 쓸 수가 없다? 계속적 용법으로는 쓸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지금 살짝 지워졌지만 which의 특성인데요. 이 which는 앞에 오는 선행사가 좀 선행사 확인을 좀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 선행사의 종류가 첫 번째 단어가 될 수도 있고 구가 될 수도 있고 앞문장 전체 앞문장 전체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죠. 앞문장 전체가 돼버리면 해석에 조금 유의를 해줘야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좀 문장은 적지 않고 She loves me 해놓고 콤마 which makes me happy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나를 행복하게 해라는 말을 which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도식을 해봤습니다. 자, 추가적인 얘기 가기 전에 필기해 두시고요. 자, 어떤 얘기를 조금 여기서 덧붙일 거냐면 타이틀을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결합되는 구조.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나 예문을 하나 또 들어줄게요. 관계대명사와 전치사가 결합되는 구조인데 This is the city. 그것은 도시다. I was born in the city. 나는 그 도시에서 태어났다. 요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마찬가지로 아까 관계대명사 만드는 원리 기억나? 접속사가 하나 필요하단 말이죠. 그죠? 그럼 and 하나 집어넣을 수 있겠고 요 반복이 되는 명사가 지금 the city죠? 그러면 대명사로 뭐 it 정도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and in이 이렇게는 사실 잘 안 적고 요거를 관계대명사 하나로 바꾸면 앞에 which를 쓴다든지 아니면 that을 쓴다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 마무리 문장 I was born in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요거는 this is the city 요거는 계속 반복이 될 테니까 공통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요 문장은 지금 어때? which, that 다음에 이어진 요 문장. 요 문장의 구성은 in 다음에 즉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나와야 돼라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명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예쁘지. 그죠? 예쁘지 않은 문장이야. 그래서 이걸 우리는 불완전 문장이다. 불완전한 문장이라고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올 것 예측을 한 거 맞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더 예쁘게 적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해낸 것이 이 전치사를 앞으로 보내는 거야. 그치? 그렇게 앞으로 보내면 문장이 어떻게 쓰이겠어? in which 또는 in that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조심을 해야 될 건 전치사와 관계대명사의 결합을 해서 앞에 있는 the city를 설명을 할 때는 in that은 사용하지 않아요. in that이라는 건 별개의 우리가 접속사로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접속사는 있는데 요거는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로 보진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in which I was born 그대로 더 적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적고 보니 in이 빠졌으니까 문장이 어때졌어? 예뻐졌지, 그치? 그래서 완전 문장이 오고 있구나. 자, 정리합니다. 전치사와 관계대명사의 특성은요, 똑같이 문장을 구성하는 그 방식인데 이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는 뒷문장이 어떻게 이어질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렇죠. 완전 문장이 올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한 가지만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이 the city를 받는 대명사가 결국엔 which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고스란히 얘를 집어넣어봐. 그리고 읽어. 합쳐서 어떻게? in the city. 한 번 더 in the city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 in the city라는 말은 우리가 전치사와 명사가 하나로 합쳐진 거기 때문에 이걸 품사로 본다면 부사로도 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걸 관계 부사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포인트 14번이고 형용사가 길어진 문장 두 번째 관계 부사예요. 자, 이 타이틀이 조금 여러분들 책이랑 다를 수도 있는데 그 수정을 좀 해주세요. 여기 PPT에 있는 대로 보면 예문 볼게. The reason why it looks that way is that the sun is on the fire 이렇게 나왔어요. 주어가 이유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왜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지에 대한 이유. 자, 이때 it은 앞에 사실 문장이 하나 더 있었고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렇지만 그것이 왜 그렇게 보이느냐라는 요 형용사절이 reason을 꾸며주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is 이게 the reason의 동사가 되겠고 that이 끄는 요 명사절 전체가 주격 보호로 사용된 거죠. 태양이 불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 이유는 그래 라고 설명을 하는 문장입니다. 자, 관계부사 구조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관계부사라는 거는 아까 전에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정리됐을 때 우리 뭐였어? 접속사와 뭐로 이루어진다? 대명사가 합쳐진 거예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게 관계대명사였고 뒷문장은 불완전하다 그랬죠. 자, 먼저 필기를 해놓고 합시다. 관계부사는 접속사와 부사가 합쳐진 개념이에요. 아까 관계대명사랑 그죠? 뒤에 플러스 알파의 기능만 다른 거지. 그리고 뒷문장은 어떠냐면 얘는
완전하게 되어 있어.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야. 항상 뭐 어법상 판단의 포인트는 이 뒷문장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문을 하나 볼게요. 쉬운 걸로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 장소를 기억해. 그리고 문장 두 개를 합치면 우리는 거기서 처음 만났는데 그 장소에서 말이야. 요거를 한 문장으로 합치고 싶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원리대로 관계대명사를 사용을 먼저 해볼게. 그럼 접속사 하나 필요할 거 아니야. 그리고 중복되는 명사 피하려고 요거를 뒤에 거를 it으로 바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요 전치사 at이 남았으니까 어떻게 쓰는 거야? 아까 배웠던 원리대로 하면 at which, at that은 쓸 수 없죠. at which we met first. 요렇게 쓰이겠죠. 그죠? 물론 at이 뒤에 남을 수도 있겠지만 예쁘게 쓰면 전치사와 관계대명사로 쓴다는 얘기야. 그런데 자, 이번엔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전에 we met first at the place에서 중복되는 표현을 명사로 보고 이 명사를 대명사로 바꾼 건데 at the place라는 거를 하나로 그죠? 바꾸어 쓸 수 있는 표현이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이거 부사니까 there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간단하게 썼을 때 we met first there and we met first there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렇게 쓴 게 뭐냐면 이 접속사와 부사가 합쳐진 거. 그죠? 접속사와 부사가 합쳐진 것. 그게 관계부사, 여기서는 장소니까 where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문장을 마저 적고 보겠습니다. 똑같죠? 뭐랑? 위에 거 문장이랑, 즉 전치사 관계대명사 구조와 이 관계부사의 구조, 뒷문장이 어때요? 둘 다. 그렇지.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전치사 관계대명사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구조니까 하나의 부사로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관계부사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요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라는 상호 교환이 기본적으로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가볍게 문장을 보고 도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사가 있어요. 마찬가지 선행사예요. 뒤에 가 이끄는 문장이 나오는데, 자, 요때 좀 그 관계 부사가 이끄는 절은 무슨 절이니? 라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물었어요. 명사절이니 형용사절이니 부사절이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무엇이? 관계 부사절이.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을 관계 부사니까 형용사절이라고 하지 않고 부사절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아닙니다. 얘도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해서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아까 배웠던 표현을 쓰자면 제한적용법, 한정적용법으로 쓴 형용사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도 형용사절이야, 부사절이 아닙니다. 형용사절이야. 자, 이걸 먼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그 다음 뒷문장 구조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완전하다고 했죠. 그때 우리가 뭐 이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는 앞에서 했으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가 조금 특이한 것을 하나를 또 발견을 해야 돼요.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 how는 앞에 명사를 쓰고 또 how를 쓰지 않죠. 이때 how의 특성은 뭐뭐 하는 방식, 어떻게 뭐뭐 하는지 이런 말로 쓰게 될 때는 보통은 선행사가 방식, the way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랬을 때 the way how로는 우리가 뭐로 쓰지 않는다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어떻게 써요? 그렇지. the way를 쓰고 싶으면 관계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in which로 바꾸거나 아니면 그걸 통칭할 수 있는 that으로, 그죠? the way that, the way in which 이렇게 쓰고요. 또는 그냥 선행사를 쓰지 않고 how, 주어 동사 이렇게 쓰게 되는 이런 방식이 맞다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to analyze what they need to do to master the first step.
이라는 요 포인트 15번 관계대명사 what 보겠습니다. 그들, 요게 they가 y가 하나 빠졌어요. 그들은 분석을 했는데, 자, 요 what을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 무엇이라고 해서 무엇이 무엇을 이런 식으로 의문사로 볼 건지, 아니면 관계대명사 뭐뭐 하는 것으로 볼 건지, 그거는 이제 문장에 맞게끔 유연하게 해석을 하면 된다고 했고, 자, 여기서부터 덩어리 전체가 이제 명사절이 되겠죠. 즉 여기서는 관계대명사로 해석을 해볼게. 그들이 이 첫 번째 단계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그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덩어리 이렇게 된 거겠죠. 자, 이때 what의 특성을 좀 보자면 what they need to do 다음에 뭔가 하나 빠져 있다는 거 생각을 해줘야 돼요. 왜? 하다의 목적어 지금 없어. 그게 바로 이 what이거든. 그래서 이 what이 들어갈 자리가 여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돌려서 넣어서 그들이 해야 할 것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자, 이렇게 길게 적혀있던 얘기 요약을 해서 세 가지만 딱 적어보자면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은 얘는 특이하게 다른 관계사들은 모두 다 형용사절을 이끌지만 얘는 무슨 절? 명사절이에요. 알겠죠? 그 명사절인 이유를 설명을 하자면 얘는 따로 앞에 선행사가 없었죠. 그 말은 뭐 하고 있기 때문이야? 관계사 안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를 관계대명사로 바꾼다, 관계대명사 what을 풀어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the thing 또는 the things that, the things which, the thing which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뭐뭐라는 것, 뭐뭐라는 것들 이렇게 말이야. 그러니까 이 what 안에 the thing 있다라는 말이죠. 그다음 세 번째 뭐 있어? 얘는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뒷문장이 그죠? 뒷문장이 불완전한 거야. 요 세 가지 특성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어법에서는 that과 what의 구별 형태로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이 what의 특성이 이래요. 정리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what이 들어간 관용적 표현이 있어요. 자, what 주어 비동사 is나 are가 나왔을 때는 그 주어의 존재나 사람 됨됨이 인격을 나타내. 자, 요거 쌤이 노란색으로 적은 거 존재 사람됨 괄호 열고 인격이라는 말이죠. 요거 적어 두시고 그다음 what 주어 have 동사 has 동사라는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그 주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돈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 is to be what C is to D 이렇게 되는 구성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하나 따로 좀 외우듯이 표현으로 하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조금 어렵죠. 자, 요것들을 그래서 쌤이 가볍게 예문을 하나씩 좀 달아줄까 해요. 여러분들한테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는 What I am is different from what I was.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방금 배운 대로 What I am, what I was 이게 바로 비동사를 다 사용하고 있죠. 그럼 이거 해석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는 이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있는지와 매우 달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다. 그다음 두 번째 문장의 예문을 보자면 그것은 중요하다. 요거 가주어 진주어로 보면 돼요. 진주어가 뒤에서 then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가 나온 건데 what he is, what he has 요 두 개로 나왔어요. what he is는 아까 말했듯이 인격이야. 뭐가 더 중요하냐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보다? 얘보다. 근데 이때 have 동사가 들어가면 재산이라 그랬잖아. 즉 그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지금 이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사람이 어떤지가 더 중요해 라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요거 구문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적으면 문장 한번 읽어볼게. Air is to man, what water is to fish 이렇게 나왔잖아.
이렇게 되면 지금 방금 쌤 요 도식을 해놨던 방식대로 보면 A is to B 그리고 what C is to D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 what의 특성은요. what에서 한번 끊어줘. 그러면 앞이랑 뒤랑 서로가 성격이 굉장히 대등하게 비슷해라는 일종의 우리가 비유를 할 때 쓰는 표현이야. 비유를 할 때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뒤에 게 아니라 앞에 건데, 즉 공기가 사람한테 어떤 의미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바로 물이 물고기에게 어떤 의미인지와 같은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하는 방식이라서 이때 what을 사실상 접속사 as로 바꾼다 하더라도 쓰임이 뭐 틀린 건 아니야.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구나라는 거 가끔씩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관용적 표현에 대한 서술형 문제를 내기 때문에 하나 알아두세요. 됐죠?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사절이 길어진 문장 두 번째는 동격의 대시예요. 예문 보면 temporocentrism, 요거 수능에서 나왔던 지문 문장인데 템포도 마찬가지 시간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인데 시간 중심주기인 거야. 근데 자기 시간만 중심해. 그래서 자기 시대, 자기 시간, 자기 시대 중심주의라는 뜻이에요. 자기 시대 중심주의. 그것은 믿음이다 해놓고 문장이 사실 끝나도 되죠. 근데 그 믿음이 뭔데? 라는 게 조금 이게 추상적인 말이라서 궁금하잖아. 그 궁금한 얘기들을 대시 끄는 절이 뒤에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요때는 이걸 관계사로 보지 않고 뒷문장 지금 구조를 보니 너의 시간은 최고다. 문장이 빠짐이 없잖아요. 그쵸? 그쵸? 이 형식으로 완벽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the belief와 똑같은 내용이 이어지는 마치 이꼴이라는 성격을 가진 동격의 접속사라고 보고 이 동격 접속사는 명사절을 이끌고 명사절로 봅니다. 알겠죠? 왜? 앞에 있는 요 추상 명사와 완벽하게 똑같기 때문이야. 자, 이렇게 설명을 쌤이 좀 길게 해놨는데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추상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딱 적어. 그래놓고 얘 추상적인 명사예요. 추상적인 명사 예를 들어서 아까 위에 많이 적혀 있었지만 the fact라든지 the belief라든지 the notion 개념 또는 the evidence, the proof 증거 이렇게 되면 뭐에 대한 건데 궁금하잖아. 그럼 추상명사 다음에는 that 쓰고 나서 주어동사 나오는데 여기에 주어동사 절이 빠짐이 없어요. 완전 문장이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요거는 덩어리를 형용사절로 우리가 설명하지 않고 앞에 있는 명사와 완벽하게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명사절로 본다. 이렇게 가볍게 메모를 해두시면 되겠죠. 동격은 요 정도만 정리해 두셔도 됩니다. 개념이 이래요. 그 다음 병렬 구조. 병렬 구조는 예문 하나 먼저 보고 갈게. He propelled himself into the backspin and covered his eyes. 그는 프로펠처럼 이렇게 밀어붙였다 해도 되고 이렇게 돌렸다 해도 되죠. 그러니까 백스핀으로 그 스스로를 밀어붙이고 그의 눈을 덮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동사가 지금 두 개가 and를 중심으로 해서 주어에 공통으로 걸려있는 이런 나란히 오는 구조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주어를 한 번도 안 적었잖아요. 그렇게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he는 한 번도 안 적었고 나란히 오는 그런 구조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병렬 구조라고 하는데 대등한 관계가 어떤 대등한 관계인지 우리가 조금 선생님이 이제 구조화 시켜가지고 설명을 좀 해줄게요. 우리 등위 접속사로서 대표적으로 and, or, but 요게 제일 많이 쓰이고 한 가지 좀 더 추가를 해놓는다면 위에 안 적혀 있지만 than을 하나 더 추가를 해놓으세요. 이 than도 우리가 비교 구문에서 비교 구문을 만들면서 병렬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구성이 이렇게 되죠. 앞에 있는 명사와 대등한 관계의 명사 또 앞에 있는 형용사와 대등한 관계 형용사, 부사와 또 부사, 동사와 동사 이렇게 나란히 오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사이에 있는 저울의 중심축으로 볼 수 있는 이걸 뭐라 그래?
등위 접속사라고 해요. 이 등위 접속사가 만들어내는 이런 구성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병렬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뭐 영어로 parallelism이라고 하기 때문에 평행 구조라고도 해요. 학교 선생님들마다 쓰는 용어가 달라. 근데 뭐 원리는 간단한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건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명사 또는 형용사 뭐 어떤 품사든 간에 얘들이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어 하나일 수도 있고 이거 좀 하나 더 적어놔야 되겠네. 그 연결되는 대상이 단어일 수도 있고요. 구일 수도 있고 절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확장이 일어나면서 모두가 다 대등한 관계, 대등한 연결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 우리가 병렬구조라고 보는데 그 대등하다라는 게 어떤 대등이냐라는 말을 쌤이 지금 설명을 하고 싶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대등하다라는 말 요걸 요 뒤에다가 부연 설명할게요. 그게 문법적으로 성격이 같다라고 하거든요. 문법적 성격이 같은 것끼리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문법적 성격이 같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본다면 첫 번째로는 형태가 같아야 해. 오케이? 두 번째는 수가 같아야 하고 단수인지 복수인지 말이야. 세 번째는 격, 주격, 뭐 목적격, 소유격 이런 식의 격이 같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문법적 성격이 같다라는 말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요게 바로 병렬 구조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적어두시고 우리가 예문을 하나 볼게요. 안 적혀 있는데 쌤이 이제 예문을 좀 적어줄까 해요.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좋으니까. 제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문법적 성격을 판단할 때는 뭐 격을 묻는 문제는 사실은 잘 안 나오거든. 그게 바로 대부분은 뭐 형태나 수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문장을 보자면 가볍게 자, 이렇게 적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상함을 느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줄이 여기 밑줄이 쳐져 있었어. 그게 문법적으로 맞냐 이렇게 물었다면 틀렸어요. 어떻게 고쳐야 되냐? 이 and가 연결하는 대등적으로 연결하는 건 singing 있잖아요. 그럼 이 singing의 형태와 같게 써주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dancing. 이게 형태를 맞춰준 거지. 두 번째, 그는 가르치는데 아이들한테 공짜로 가르쳐요. 그리고 자원봉사 일을 해요. 이런 얘기로 문장을 만들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teaches라는 동사와 지금 뒤에 밑줄이 두 개 있었어. 그러면 이 동사가 두 개 나열되고 있는 거잖아. 뭐를 중심으로 해서? and를 중심으로 해서 말이야. 그죠? 그러면 아까 이렇게 뭐 그 저울 구조로 선생님 만들어 보자면 이렇게 될 건데 이때 형태가 맞냐? 형태는 뭐 어찌됐건 뭐 동사 형태는 맞잖아요. 그런데 뭐가 틀렸니? 앞에 주어가 he였어요. 3인칭 단수잖아요. 앞에는 es 붙여서 잘 썼는데 뒤에는 do라서 틀렸지. 어떻게 써줘야 돼? does가 되는 거야. 됐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위에는 형태를 맞춰준 형태고 그 유형이고 얘는 수를 맞춰준 그런 병렬 구조의 그런 거야.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나열되는지를 조금 판단을 잘 해줘야 되는 게 병렬 구조의 좀 난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비교 구문에서 비교 대상의 병렬 구조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 제일 대표적인 많이 쓰는 예문이 이렇게 썼어. The ears of rabbit are longer than human. 이렇게 썼는데 토끼의 귀가 사람보다 길다. 우리말로는 크게 틀린 거 없어 보이죠? 그냥 토끼의 귀가 사람보다 길잖아 해도 되는데 영어는 나란히 오는 그런 걸 굉장히 엄격하게 따지고 저울에 올려질 양팔 저울에 올려질 대상을
문법적으로 성격이 대등하다는 것도 굉장히 산술적으로 엄청 엄격하게 따져요. 지금 대등하게 되는 게 뭐냐면 얘랑 얘잖아. 그지? 그게 이제 뭐로 연결되고 있는 거야? than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토끼의 귀와 사람 자체를 비교할 수는 없다 이거지. 토끼의 귀와 사람의 귀를 비교해야 되니까 요거를 고치자면 humans 이렇게 소유대명사로 적든지, 아니면 the ears of human 적으면 되는데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명사를 쓰면 those of human 요렇게 써주는, 시험에는 보통 여기 이제 대실 써가지고 틀렸다고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비교 대상의 수일치 같은 부분들도 문제로 많이 내죠. 이렇게 예문을 하나씩 가볍게만 좀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마지막 상관 접속사예요. 자, 병렬 구조를 만드는 건 등위 접속사뿐만 아니라 등위 접속사를 활용해서 A와 B의 관계, 서로의 관계 상관, 그죠? 그 상관 접속사 구조도 병렬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예문을 보면 material prosperity, 물질적 번영이라는 게 can help individuals, 개인들을 도울 수가 있다. 뭐뿐만 아니라 사회를 도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지. 자, 이때 as well as라는 이 표현이 구성이 앞에 개인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사회를 도울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도울 수 있어.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 또한이라는 의미로 not only A but also B와 똑같은 구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패턴화 시켜서 선생님이 정리를 조금 표로 해놨는데 지금 표가 좀 지워졌네요. 그 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 일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 여기 그 not only A but also B, 그리고 not A but B, either A or B, not because A but because A, but because B 이렇게 되는 것들 있죠. 다 그것들은 동사 수일치를 각각 다 B에다가 수일치를 해줘야 돼. 그죠? 그런데 both A and B 같은 경우는 항상 복수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좀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것들은 다 B의 일치를 시키고 그 마지막 것만 항상 복수 동사로 쓴다. 이렇게 수일치를 묻는 형태로 상관 접속사 어법 문제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서술형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요렇게 우리가 가볍게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18번까지 13번에서 18번까지 서술형 포인트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내용은 솔직히 별게 없죠. 그래서 실제 문장을 적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순에 맞게끔 한글 어순을 가지고 잘 배열을 해놓고 그 배웠던 지식을 활용을 해서 구문적인 지식을 넣으면서 영어식 문장으로 만드는 그런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해주기 바랍니다. 쉽지 않겠지만 하다 보면 조금씩 늘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